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, 현금, 여러분들도 아시죠? 현금 파이프라인, 그런 시스템이 왜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현금 파이프라인,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요,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재테크, 또 부동산 투자, 또는 또 돈 버는 방법, 또 제가 또 한 번씩 직장인분들 중에 또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또 창업 관련된 영상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,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.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잘 쓰고 싶다, 뭐 어떻게 해서 재무 설계를 잘하고 싶다, 이런 분들도 아마 영상을 보시겠죠. 자, 그 반대인 경우의 분들이 제 영상을 검색해서 한두 번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저런 사람이 있구나,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, 나도 배우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대부분 클릭을 해서 보시고 구독해서 보시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는데요. 현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현금 시스템, 고정적인 현금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냥 현금 파이프라인이 아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, 고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. 자, 나이가 젊고 유능하신, 또 젊으신 20대, 30대 세대들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. 저도 30대 지금 끝자락이고 이제 뭐 앞에 숫자가 4로 바뀌겠지만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. 뭐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없고, 이게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뭐 임대 수익을 거둔다거나 또는 뭐 자산을 늘렸다거나 이런 주변에 뭐 고참이라든지 선배, 뭐 동료, 후배분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었죠. 근데 이런 주제를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돈을 버는 시스템의 투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제가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들으러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보고 또 블로그 글, 좋은 고수분들의 블로그 글을 보고 또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,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프라인 강의, 또 좋은 재테크, 동호회 모임을 가서 직접적으로 들어보니까 현금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하겠구나, 그때 이제 느꼈던 거죠. 30대 초반에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요. 시간이 지나고 20대, 30대가 40대를 바라보는 그때 왜 현금 흐름, 그것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는 한 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, 즉 소비하는 돈이죠. 그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. 거의 똑같다는 거죠. 고정적인 비가. 나이가 적다고 사실 뭐 돈을 적게 쓰는 것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, 내가 나이가 많다 해서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. 개인적인 차에 의해서 소비 습관이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점점 나이가 내가 적든 많든 간에 거의 그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. 개인별로 소비 패턴이 정해져 있고 그 고정 비용도 정해져 있는데,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달에 카드 값으로 나간다거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예를 들면 식비,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, 또 세금 같은 거 나갈 수 있고, 뭐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름값도 내야 되고 수리비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. 유지비 관리비를 내야 되겠고, 쇼핑도 해야 되고, 통신비,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도 그런 통신비도 내야 되고, 또 여러분들 또 보험 같은 거 들으셨잖아요. 그 보험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, 이것들 중에 내가 고정적으로 현금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가정하에 과연 줄일 수 있는 게 있는 것인가?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으면서 과연 이것들 중에 과연 줄일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한번 던져봤을 때는, 물론 이제 쇼핑이라든지 불필요한 뭐 식비라든지 외식, 뭐 야식 같은 거 먹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조금 종잣돈을 더 확보할 수 있겠지만, 거의 대부분 보험, 차량 유지비, 통신비, 또는 이렇게 뭐 경조사비, 이런 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. 식비 같은 것도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한 달, 뭐 두 달, 1년, 2년 가도 그 매달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고정적으로 안 쓰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다운 삶을,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그럴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유능하고 돈 많이 벌고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잘 나갈 때도 20대, 30대는 지금 받는 연봉, 월급 이상으로
내가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내년에는 지금보다 내가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연봉 계약할 때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계속적으로 그런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 같든, 하지만 30대 나이가 들면서 30대 후반 40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회사라든지 조직 내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제가 저번에도 영상 벌써 찍은 것도 있지만, 제 친구가 벌써 30대 후반이지만 벌써 회사에서 퇴직 공고를 받은 친구가 벌써 2명, 3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는 열심히 정말 일할 나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, 회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 그런 나이대가 벌써 되는 건가 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나이가 점점점 뭐 30대, 40대가 되면 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 뭐 나 혼자 쓰는 돈도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가 이렇게 나가는데, 뭐 와이프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겠죠. 또 나중에 결혼하면 또 아이도 나오게 되는데, 아이가 탄생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또 케어하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.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비라든지 엄청난 교육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 맞벌이 하시는 부분, 또 외벌이 어느 가정이 할 것 없이 두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매일매일 출퇴근하시고, 저처럼 이렇게 또 자영하신 분들 엄청난 책임감을 안고,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깨가 갑자기 축 처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, 책임감이 어깨를 자꾸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돈이 쓰는 그런 이런 범위가 점점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게 아닐까. 아이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학비라든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. 아무리 우리가 적겠어도.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매달 얼마 이상이 확보가 되는 이런 고정적 현금 흐름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. 현실적으로. 이게 말씀드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 월급이라는 게,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이겠고,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겠죠. 그런 고정적인 현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, 하지만 또 불행하게도 언젠가는 막히게 되어 있죠. 우리 동맥경화 같이 피가 이렇게 막히듯이 언젠가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, 자영업도 마찬가지고, 뭐 내가 사장이지만 계속 운영할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정말 어렵다 그러죠. 뭐 몇 프로가 몇 년 안에 망한다, 뭐 이런 얘기가 폐업한다, 이런 얘기가 많듯이, 정말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다행이지만,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하면 월세 내기도 힘들고 인건비 내기도 힘들면 점점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확보하기가 정말 힘들고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언젠가 내가 뭐 100살 아니 80살, 90살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언젠가는 내가 정년퇴직까지만 가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, 언젠가는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, 그때 내가 나왔을 때 현금 흐름이 없다? 그럼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, 그런 고정적으로 돈이 써야 될 그런 돈들이 많아지고, 아이들이 또 점점 커나가면 거기에 대한 학비라든지 케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, 내가 정말 회사에서 나왔을 때 현금 흐름이 없다? 여러분들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 않으신가요? 자, 그렇다면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, 발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. 방법은 제가 볼 땐 2가지밖에 없습니다. 자, 창업을 하거나 이 나중에 퇴직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.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. 창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확보를 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거나, 또 다른 내가 나와서 내 근로를 또 해야 되겠죠.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월급을 받아야지만 내가 나이가 들더라도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월간 쓰는 그런 돈을 막을 수가 있고, 카드값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할 확률이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는데, 나이가 들고 은퇴 퇴직 후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죠. 아까 이건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고,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, 저작권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. 물론 메가 유튜버라든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많겠지만, 파워블로그 이런 분들처럼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거나 많다고 해도 그 돈으로 유튜브의 광고 수익 1억, 또 블로그의 뭐 이런 애드 포스트 그런 수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금 흐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저 또한 이 유튜브에 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,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거기에서 받는 이런 건 최저 시급도 안 된다는 그런 뭐 자조 섞인 얘기를 드리지만,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저의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큰 뭐 그런 것은 없겠지만,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는 상당히
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그 실물 자산에 열심히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의 가치 올리면서 점차적으로 내 자산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월세화를 조금씩 해야 되겠죠. 거기서 조금씩 임대 수익을 확보를 해서 내가 정말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또는 내가 회사에서 나갈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20대, 30대 젊으신 분들 특히 현직에 있을 때 나의 부동산 또는 또 다른 실물 자산의 가치에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셔서 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,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위기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사전에 내가 준비를 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. 현실적인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.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 파이프라인이 왜 중요한가, 그리고 그런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. 물론 이제 부동산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말은 쉽지 그게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가서 그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구축해서 현금을 발생시키는 임대 월세 수익형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뭐 현금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,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.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나중에 노후에 또는 은퇴, 퇴직 시점에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20대, 30대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나중에 퇴직 후에 그런 삶을 대비해서 그 위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현금 파이프라인을 부동산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렇게 현명하신 대비와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금 파이프라인이 왜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 충분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것인가,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.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즉시 부동산 투자, 또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런 시작, 스타트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부터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